안녕하십니까, 이 실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글러브 네, 영상에서 제가 미야모토 신야를 했었던 적이 있는데 손님께서 구해 오셨더라고요. 네, MM 모델, 네, 미야모토 신야 모델이고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미야모토 신야 글러브 참 좋아했었어요. 근데 미즈노 사이트 들어가 보시거나 뭐 MM 모델 쳐보시면, 구글링이나 야후 재팬 쳐보시면 여기에 대해서 영상이 나올 거예요. 크롬으로 보시면 다 번역되니까 거기서 보시면 이바타, 사카모토, 미야모토, 신야 3명 뭐 얘기 나오면서, 미야모토 신야가 이제 미즈노에서 이 제품 개발에 키시모토상이랑 같이 참여를 해서 이거 개발이 됐다라는 모델이에요. 네. 사카모토랑 비교를 한번 해드릴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일단 미야모토 신야 선수는 수비형 선수예요. 전형적인 수비형 선수. 네. 하지만 수비만큼은 골든글러브를 10회 수상한 아주 인정받는 선수예요. 제가 예전에 미트 설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유행은 돌고 돈다. 근데 거기 그 미야모토 신야 글러브에서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막는 스타일의 글러브를 유행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이 중앙부를 이용해서 포구하는 그런 글러브 형태를 이제 자기는 추구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어찌 보면 그 말이 좀 맞는 것 같아요. 미트도 돌고 도는 것처럼 사실은 M2 가다가 사실은 되게 옛날 패턴이었어요. 추억의 한국 야구 막 이렇게 쓰던 그런 미트. 전형적인 횡가다에서 한참 엠파이 스타일의 단시계류의 이제 자연스러운 미트질이라든지 아니면 후르타류의 그런 스탠다드 타입인데 두 가지 타입으로 막 미트질이 들어가면서 깊은 스타일로 사이즈도 커지는 스타일로 가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는 갑자기 이제 M2가 용독한 선수 때문에 유행을 하면서 얕은 글러브.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막 스미타니 선수라든가 가이타쿠야 선수들이 이제 인기가 생기면서, 사실 아베 미트도 옛날 미트거든요. 7, 80년대 초반 그 아베 미트 같이 반달 달린 건 진짜 원래 옛날의 가다였었어요. 그걸 아베 선수가 쓰면서 그 패턴이 다시 부활을 하다시 해가지고 유행이 된 거지. 사실은 아베 미트도 되게 옛날 패턴이에요. 그리고 아베 선수가 이제 안 쓰기 시작하면서 유행이 다시 가다가 뭐 다시 박세혁 선수가 쓰면서도 아베 미트를 쓰기도 하지만, 옛날 이토이 선수가 잠깐 이토 선수가 아베 미트를 쓰긴 했었지만 결국 그 선수 다른 패턴으로 바뀌긴 했죠. 그러니까 미트 패턴이나 글러브 패턴은 계속 돌고 도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겐다 선수 2022년 영상을 봐도 아시겠지만 마타 없는 스타일에, 물론 212 착수를 하긴 하지만 좀 스탠다드한 모양으로 바뀌고, 이마미야 선수도 예전에 구보타 계열에서 요런 스타일의 좀 작고 컴팩트한 마타가 없는, 소위 말하는 제가 정사각형 모양으로 점점 바뀐다 그랬잖아요. 재밌는 것 같아요. 야구라는 게 정답은 없지만 추구하는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서 유행은 도는 것 같아요. 자, 이 글러브의 특징을 보면, 제가 미야모토 신야 선수를 그 글러브 패턴을 너무 좋아해서 2015년 그러니까 노스킵 막차 때 제가 마지막 오더를 한번 넣어봤었어요. 노스킵으로.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것보다 사이즈가 작았어요. 이거 9 사이즈로 나오거든요. 분명히 그때 M 가다라고 있었어요. N 가다가, 그러니까 미즈노에서 선수가 이제 은퇴를 하거나 뭐 그럴 경우에는 그 마스이 모델 같은 거, 외야수 이제 요미리 저기 양키즈에 있던 마스이 선수가 은퇴하고 나서도 외야 M 모델, 요즘도 있죠. 마타 없고 십자입 기본으로 된 그 M 모델. M이 마스이 선수의 그 약자 M이에요. 그러면 내야수에서 N 모델이라고 나온 거, 그게 바로 니오카 패턴이에요. 그런데 15년 카드로까지만 하더라도 M 모델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야모토 신야 패턴.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걸 오더를 냈었는데 사실 깜짝 놀란 게 사이즈가 9 사이즈라고 분명히 카탈로그에 표기가 돼 있었는데 실제로 완전 8 사이즈 정도밖에 안 돼요. 네. 영상에서 보는 미야모토 신야 선수는 그것보다 큰 사이즈를 썼거든요. 또 은퇴할 무렵 또 3루를 봤으니까. 어찌 보면 사이즈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로 그 뭐냐, 이게 5mm 업된 거거든요. 사카모토 거의 비슷해요. 예, 굿 사이즈라는데, 특히나 더 그런 게 이 새끼 부분에 이 골을 보면 그 영상에도 나와요. 소지 부분을 좀 길게 만들었다고. 여기가 짧으면 이제 땅볼 빠지는 부분에서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기는 소지 부분을 좀 길게 빼달라 그랬다고. 그래서 얘도 5mm 인치업을 하면 소지 부분이 좀 올라가거든요. 손가락이 이게 좀 맞아지거든요. 외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비슷하게 나가냐 낮냐를 가지고 인치업이 아닌지 구별이 좀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외야편에서 언급하겠지만, 그래서 5mm 인치업한 거랑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하지만
엎어놨을 때 보면 고의 높이가 다르죠. 이렇게 봤을 때는 5mm 인첩이랑 비슷하지만 고가 낮아요. 그래서 얘는 굿 사이즈가 맞아요. 하지만 글러브 기럭지로 봤을 때는 굿 사이즈랑 비슷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손등의 라인에 빠지는 부분이 어떻게 되게 눌려져 있죠. 얘랑 보면 라인이 나오는 게 좀 틀려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라운드져 있다면 얘는 되게 낮춰져 있어요. 그래서 손가락 피팅이 되게 타이트하게 나왔어요. 아무래도 일본 선수들, 미야모토 신야 선수는 또 이 모델이 엘리트 선수들을 위한 중학교 선수나 고등학교 선수들, 특히 고등학교 선수를 위한 거기 때문에 일반 미즈노 프로보다 손가락 피팅감을 타이트하게 해서 착수감을 좋게 했고요. 또 가장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여기 보면 펠트가 되게 빵빵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싹 잘린 것처럼 이렇게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힌지 쪽이 안쪽으로 살짝 이렇게 됐을 때 가죽이 보면 이렇게 울죠. 예. 이 펠트도 본인이 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닥 펠트 모양도 틀려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미야모토 신야는 예전부터 이 모델을 썼어요. 엄지 부분. 보시면 BPG45 옛날 가다처럼 이렇게 잘려 있죠. 보통의 한동안 글러브들이 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기억으로 아라키 선수 모델도 이렇게 잘려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잘린 게 되게 좋아요. 왜냐면 엄지 부분이 되게 이쪽 부분이 좀 걸린다라든가 눌리는 부분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미야모토 신야 선수 글러브는 옛날부터 이렇게 잘린 모델을 썼었어요. 제일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요. 이 검지가 엄청나게 딱딱해요. 꺾어보면 되게 딱딱하죠. 여기는 그래도 그나마 움직여요. 같은 힘으로 줬을 때 얘는 잘 안 움직여요. 만져보면 정말 딱딱해요. 이 엄지가. 검지가 이 검지를 만지고 중지를 꺾어보면 확실히 딱딱해요. 근데 미즈노 프로 이것도 물음표는 아닌데 만져보면 네, 이거 중지 정도 물성이랑 비슷한 물성인데 네, 검지도 똑같아요. 근데 얘는 검지 부분에 마치 뼈대가 든 것처럼 되게 딱딱해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손가락 딱딱하게 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펠트를 단단하게 쓰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이게 되게 팽팽하게 폭이 검지가 손가락을 보면 검지가 더 넓을 거예요. 얘가 이게 되게 팽팽하게 퍼져 있죠. 가끔 그런 글러브가 있어요. 되게 딱딱한 손가락이 딱딱하게 느껴지는 글러브인데 그게 뭐냐면 안에 펠트를 크게 넣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돼요. 이게 나중에 글러브 펠트의 그 오더시의 두께 부분에서도 얘기가 날 거예요. 그래서 구보타 일본식 가공할 때 뭐 잘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아래 손바닥 아래 심 깎는 경우도 있어요. 네. 나중에 글러브 물르기 하는 방법에서 제가 따로 영상을 찍겠지만 그게 뭐냐면 쉽게 설명하면 돼요. 베개 속을 꽉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베개가 빡빡하겠죠. 그 내용물을 좀 빼내면 부드러워지겠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손가락 펠트가 폭이 되게 넓어요. 이 폭을 만져보면 얘는 약간 이렇게 돼 있다면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와요. 얘는 이렇게 간다면 펠트 이 안에 들어간 게 손가락 안에 펠트는 이 내피 바닥 가죽에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사이즈를 좀 폭을 큰 걸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팽팽하게 이게 껴지면서 위에가 되게 고가 낮게 이렇게 동그란 이 손가락 터널을 이렇게 만든 거죠. 그래서 되게 넙대대하면서도 단단해진 거죠. 뭐 그것도 다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물론 경도도 딱딱한 걸 썼지만 안을 꽉 채움으로써 글러브를 딱딱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더 하실 때 심 두께를 두껍게 하시면 되게 딱딱하다고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드하고 두껍게 해버리면 진짜 그때 처치 곤란이 되는 거예요. 왜냐? 이런 데가 다 부풀어 올라 버리거든요. 다. 심 두께를 두껍게 한다 그래서 가죽 이 유격을 줄 수는 없어요. 패턴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랬잖아요. 즉 베개 카바는 정해져 있는데 속을 꽉 채워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거 빵빵해지죠 그냥. 그러면 어떻게 안 움직여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또 조작력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로스킵 글러브들 보면 3D 모델들 보면 이게 되게 빵빵하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그 윌슨에서 본 페드로에아 모델이라든지 요즘 롤링스라든지 심 1단으로 들어간 거 있잖아요. 그게 그 두께를 낮춰서 2단을 1단으로 낮춰서 얇게 해서 부드럽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심을 좀 깎아내버리면 채워지는 게 적기 때문에 부드러워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가공할 때 거기를 접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네, 심이 죽어요. 그리고 가죽은 늘어나요. 그러니까 유격이 생겨요. 그래서 좀 조작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 꽉 잡고 있으면 이렇게 잘 안 움직이는데 이게 가죽도 늘어나고 안에가 수축되는 거죠. 펠트들이 이제 힘이 없어서 팡팡하다는 게 이제 힘이 숨이 죽는 거죠. 그러면서 부드럽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손가락 꺾지 말라 그러잖아요. 건들면 건들수록
가죽은 늘어날 거예요. 그리고 안에 펠트는 물러지면서 숨이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힘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이 손가락 4개 안에는 뼈대 안 들어있다 그랬잖아요. 이 3개 안에는 엄지랑 새끼만 뼈대가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엄지도 똑같이 만져. 그럼 엄지뼈 부러진다 그랬죠. 여기를 막 꺾어. 이거 꺾는 게 무슨 중이에요. 이거 깎아버리면 더 잘 움직여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대부분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지 뼈대도 단단하게 들어가 있는데 이 전체적으로 펠트의 두께를 만져보면 예, 미즈노 프로 기성 모델보다 좀 더 얄쌍하게 들어가 있어요. 하지만 이게 뻗어 있는 각도가 힌지를 잘 접으라고 해놓은 건 아니에요. 이게 부드럽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다 힌지 만들자, 엄지 꺾지 말라는 게 뭐예요? 여기 힌지 만들라고 하죠. 이게 되게 잘 움직여요. 근데 미야모토 신야 선수가 쓰는 글러브 추구하는 스타일은 5개를 자연스럽게 오므리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가면 바로 빠질 거예요. 왜 여기가 들어가지 말라 그럴까요? 제가 보시면 엄지 안쪽에 여기 X자로 꼬여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이쪽에 웹 아래쪽에 이게 그쪽에서 말하기를 여기가 찢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잡아놨더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 옛날에 글러브 저도 튜닝할 때 여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구멍 뚫어져 이런 걸 해준 적이 있거든요, 예전에. 예. 얘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려고 구멍 뚫어가지고 이렇게 X자를 한 번 더 교체해서 아이웹이나 뭐 투수 글러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한 번 잡아줌으로써 여기에 힘을 받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엄지가 내려가면 그쪽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내가 관절을 유지해서 편안하게 잡아주다 보면 이쪽으로 공을 롤링이 들어가서 이쪽으로 들어가다 보면 밀려서 찢어지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을 잡아놓은 거고요. 그 나중에 기회 되면 영상 보세요. 미야모토 신야 선수 하는 얘기가 되게 기본적인 얘기를 해요. 웹은 왜 이런 웹을 다냐? 웹이 어느 정도 끈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딱딱하기 때문에 끈이 좀 덜 들어간 웹으로 좀 완충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미야모토 신야 선수 현역 때는 그 바둑이 웹을 썼거든요. 네, 웹이 바둑이 웹은 가죽이 다 절개돼서 이렇게 교차되어 있는 것 때문에 웹 자체가 뻣뻣하지 않아요. 부드러워요. 내야용 바둑이 웹을 썼거든요. 그래서 부드러운 완충력을 주기 위해서 자기는 뭐 3가지 타입의 웹을 준비했다. 3가지 모델이 있어요. 이게 웹은 다 이런 식으로 아이웹이랑 철판에 비슷한 걸로만. 네, 그래서 피팅감이 되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 글러브는 이런 식이라면 얘는 약간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검지 쪽이. 하지만 손을 넣었을 때 관절 딱 만들면 딱 걸쳐진 상태에서 힘을 딱 받게 돼 있어요. 특히 검지 쪽이. 그래서 제가 검지 중지 코어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어요? 공을 물었을 때 공연했냐? 볼지머리다 엄지검지 사이 이 부분, 네, 여기를 물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서 코어라고 했죠. 그랬을 때 웹에 들어갔을 때 이런 아이웹 끈이 적게 들어간 웹이고 내구성이 약한 웹인데 완충이 됐을 때 멈춰줄 게 뭐예요? 이 단단한 검지로 물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단단한 검지로 물어주는 거예요. 힘을 받을 수 있게, 힘 전달이 끝까지 되게. 그런데 여길 꺾어버리면 이 미야모토 신야 글러브는 미국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바닥포 북 사이즈도 사카모토 같은 경우는 약지 아래쪽이 되게 넓게 들어가 있다면 얘는 그렇게 넓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이바타 선수 모델이랑 얘 중간 정도? 예. 사실 이 사카모토 모델이 이 미야모토 신야 모델에서 파생된 모델이거든요. 같은 계열이에요. 3개가 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패턴이 만약 5도로 나온다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특히 사회인 분들도 쓰기도 좋고 쇼세간을 보시는 분들은 아주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카모토 선수도 미야모토 선수 3루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인치업을 좀 더 하신다라든가 웹을 다른 걸 달아서 3루용으로도 쓰기에도, 그러니까 내야 범용으로 쓰기에도 무난하실 거예요. 이 선수는 유격수랑 3루를 봤던 친구이기 때문에,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야 범용으로도 쓰기 되게 괜찮은 패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사카모토 모델들이 사실은 1형에서 가장 대표적인 모델이잖아요. 단점이 뭐였어요? 손이 작으신 분들이 약지가 이렇게 해서 이게 들뜬다라든가 내피가 들뜬다라든가 이쪽이 뭉그러지는 경우가 있죠. 왜? 너무 넓으니까 이쪽이. 근데 미야모토 신야는 여기까지 넓지 않고 조금 더 좁아요. 그래서 손이 그렇게 크지 않으신 분들도 딱 걸쳤을 때 힘을 딱 받아요. 여기가. 그래서 여기를 쓰냐? 아니죠. 받은 상태에서 검지중지 코어. 그래서 딱 물어주면 세컨드도 불구하고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손이 깊게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피팅이 좋으니까. 그러니까 손에 힘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빼고 자연스럽게 물 수 있는 그런 모양이 나왔어요. 이 모델 나중에 구해서 쓰실 분들은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이거 BSS 한정으로만 나왔기 때문에 오더 카탈로그에는 없는 패턴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이게 내년이나 내후년에 카탈로그에 들어갈 수 있고, 또 하나의 패턴이 잡힐 수 있을 만한, 그리고
분명히 이 패턴도 유행이 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사명이 사실 인기가 없어지는 추세잖아요. 구부타 스타일들이. 마타가 있는 부분들이. 물론 그렇게 적응된 선수들도 많지만 어찌 보면 이게 되게 옛날 패턴이고 옛날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글쎄요. 3D 패턴에서 이어져 온 가다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되게 단순한 다시 옛날로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 패턴이 그래서 사회인분들이 너무 어려운 패턴들만 마타가 있고 막 와이드 인지에다가 아니면 얕은 거에다가 뭐 소위 말하는 막는 글러브 낀가 물리는 스타일 그런 거를 쓰셔가지고 좀 고생고생 할 바에는 이런 기본적인 이력에 가까운 가장 스탠다드한 스타일을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인생 무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 MP 패턴이나 이제 롤링스 200 패턴, 특히 200 패턴 같은 경우는 되게 뭐랄까 제가 한상 차림 같다 그랬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미제 글러브들이 그래서 되게 좀 롤링스 제품들이 되게 뭐랄까 보편타당한 가장 기본적인 이런 거 가까운 그런 모델이라면 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오더하실 때 이 미야모토 신야 패턴이 나중에 나온다면 요것도 한번 내야수 분들은 되게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듣는 얘기들 중에 있어요. 사람들이 마타가 유행하니까 마타 들어간 것들을 많이 쓰세요. 근데 쓰다 보니까 예전에는 공을 잘 잡았는데 마타 들어가서 분명히 바닥이 넓어졌는데 뭔가 이렇게 느낌적으로 좀 뭐 당기긴 하는데 딱 물리는 느낌이 안 좋았다가 그러다가 뭐 토고라든가 마타가 없는데 얕은 글러브 썼는데 뭐 작은 글러브 썼는데 탁탁탁 물리는 심지어 트레이닝 글러브 썼는데 딱딱 물리는 이런 느낌을 원해요라고 했을 때 막상 권할 만한 그 패턴이 별로 없었거든요. 왜냐면 마타가 없고 이런 스탠다드한 스타일들은 3차원 입체의 디귿자 이 3D의 감각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마타 없으면서도 밸런스 잘 나오는 글러브 만들기가 정말 쉽지가 않아요. 네, 차라리 마타가 있고 바닥이 넓으면 좀 이렇게 본인들이 DIY 하면서 밸런스 맞춰가기가 되게 쉬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글러브 물성도 어느 정도까지 적당하게 다 유지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패턴은 저는 좀 추천하고 싶어요. 네. 3D에서 파생된 이런 사카모토의 원류가 된 미야모토 신야 패턴에서 미야모토 신야 선수의 노하우가 삽입이 된 여러 가지 장치가 들어간 이 글러브였잖아요. 그럼 더 원류인 3D 그거를 제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종이랑 청테이프 가지고 종이 박스랑 청테이프 가지고 3D의 원리에 대해서 제가 혼자서 그 트레이닝 글러브 트레이닝 종이 글러브 만드는 법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손님 덕분에 참 좋은 글러브를 봤고요. 이 글러브는 저도 하나 소장하고 싶을 만한 욕심이 드는 글러브 같습니다. 아무튼 이상 미즈노에서 나온 MM 가다 MM 패턴 미야모토 신야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